노후는 어떻게 보내는 것이 현명할까요? 청년과 중년과 노년, 각각 나이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현명하겠지요. 노후가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또한 중요한데요. 은퇴를 하고 난 뒤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집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집을 그냥 중년의 시기에 살던 곳에서 쭉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청년 중년 때와는 사뭇 많이 다른 삶의 형태를 띠는 것이 바로 노년기입니다. 우리가 노년기를 준비해야 하는 것에는 주거 환경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이사를 한 번 한다고 하는데요. 노년의 시절에 살기 좋은 집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에 어떤 곳에 살아야 살기 좋은지, 노후에 살 집을 고를 때는 어떠한 것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입니다. 시청해주시는 모든 구독자 여러분이 행복한 노후를 이룰 때까지 열심히 영상 제작에 힘쓰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영상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년기가 되면 이사를 한 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노년기의 삶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단 중년의 시절처럼 자식들과 함께 살지도 않아 가족의 숫자가 나와 배우자 단 2명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예전에는 퇴근하고 집에 있었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적었지만 은퇴를 한 노년기라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넓은 집을 관리하기 힘들어졌을 뿐더러 예전엔 집에 무엇인가가 고장이 나도 스스로 뚝딱 고치고 살았지만 노년기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삶의 형태가 달라진 노년기에는 어떤 집을 선택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병원에 최대 30분 이내로 갈 수 있는 반경의 집을 선택해야 합니다. 노년기에는 의료비의 지출이 가장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만큼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지고 나이가 들면 큰 병으로 바뀌기 전에 아프면 그때그때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병원을 자주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집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굳이 시간을 30분 이내로 말씀드린 이유는 기초 의료 서비스에 도달하기 위한 최소 시간이 30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응급실을 가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에도 30분 이내라면 빠르게 대응하여 위험한 상황을 넘길 수도 있는 것이지요. 노후에는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조금만 시기를 놓쳤다가는 큰 병으로 쉽게 발전하여 잘 고쳐지지도 않는 것이 노년의 시기이지요. 그만큼 아무리 몸 관리를 잘하고 지냈다고 하더라도 70대가 넘어가면 아픈 곳이 자주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한 내가 지병이 있다면 몇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약을 받아와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지요. 병원에서 집이 먼 노인들은 병원 진료를 보는 날이면 전날 와서 근처 숙소에서 자고 병원에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노후에 그런 고생을 하지 않으려면 집을 구할 때 이것을 우선순위에 올려두는 것이 좋겠지요. 두 번째로는 너무 작은 10평 이하의 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에 단둘이 사는데 집 넓어서 뭐해, 가장 작은 집으로 이사가서 청소를 최대한 덜하고 살자고 생각하신 분 계시지요. 물론 자녀와 함께 살 때에는 넓은 집에 살다가 둘이 살거나 혹은 혼자 살게 되면 방을 줄여서 사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너무 작은 10평대 이하의 집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사는 식구가 적어졌지만 그때는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적었었고 현재는 둘이 살지만 혹은 혼자 살지만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기에 너무 작은 평수의 집은 마음을 갑갑하게 만들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최소한의 물건을 두고 그것을 즐기면서 여유 있고 안정감 있게 살기에는 딱 18평에서 20평대의 주거 공간을 추천드립니다. 집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평수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원이나 산 또는 산책로가 가까운 곳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많아지기에 주변에 슬슬 걸어 나갈 만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처럼 사람 많고 북적거리는 어딘가로 가는 것보다는 공원 한 바퀴를 돌거나 광합성도 하고 가볍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이 더 적절하지요. 노년기가 되면 활동성과 운동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기초 체력이 확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 운동으로는 산책이 제일 좋은 선택입니다. 노후를 맞이하였는데 집이 빽빽한 도심 사이에 산책로 하나 없는 곳이라던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 집 하나 딸랑 있는 곳이라면 산책하기 힘들어지는 환경이 되겠지요. 나이가 들수록 산책의 중요성은 커집니다. 광합성을 할 일이 줄어드는 노인들에게 햇빛을 쬐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며 동네 주민들과 인사하며 친목의 장이 되기도 하고 기초 체력을 늘릴 수 있는 가볍고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 근처에 이런 공간이 형성되어 있다면 한 번 할까 말까 했던 일들이 두 번, 세 번 하게 되는 효과도 있고 그로 인해 노인 질환이나 노인 우울증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효과까지 얻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네 번째로는 자녀와 가까운 곳에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녀가 출가하고 나가게 되면 이제 자녀들도 자녀들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제는 같이 살았기 때문에 자주 볼 수 있는 시간이 지나간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얼굴을 봐야 하는 상황인데 나이들은 노인들이 갈 수도 없는 노릇이며 자식들이 오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려야 합니다. 멀리 살면 멀리 살수록 자식들도 본인들의 현실 때문에 자주 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지요. 그러나 집 가까이 산다면 나도 가끔 가볼 수도 있고 자녀들도 오기에 부담 없는 거리입니다. 또한 손주가 있다면 손주 보러 운동 삼아 갈 수도 있을 것이며 손주를 잠깐 맡아두기에도 좋은 환경이지요. 혹시나 나이가 들었으니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이가 먹어 힘이 들고 생활비도 조금이라도 아낄 겸 자식 집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사위나 며느리라는 새로운 관계가 생겼으며 그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새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와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녀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노후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노인복지회관이 가까운 곳을 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인들이 심심할 때 가기 좋은 곳이 바로 복지관인데요. 복지관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디에 가서 무엇인가를 배우기에도 쉽지 않으며 친구를 사귀는 것처럼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곳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복지관은 배움의 장도 될 수 있으며 친목의 장도 될 수 있습니다. 복지관은 시설이 매우 좋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노인에게 복지관은 없어서는 안 될 공간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노후에 살기 좋은 집의 조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노후용 집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집은 익숙한 공간이어야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노후에는 편리한지가 중요합니다. 이 집이 나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줄 것인지 말이지요. 주변 상권이나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멀리 나가지 않아도 장 볼 수 있고 약국에 갈 수 있고 병원에 갈 수 있고 산책할 수 있고 복지관에 갈 수 있는 곳이 중요합니다. 또한 작은 집이라도 노후에는 부부가 각자의 방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싸울 일 또한 줄어들게 되고 황혼이혼이라는 생각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하셔서 노후에 내가 진짜 편안하게 쉴 곳은 어디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노후에는 다른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나를 돌보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치열했던 젊은 시절을 뒤로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행복한 노후가
빠르게 찾아오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노후가 황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